안녕하세요. 채움프라퍼티 공동대표 임민수입니다. 채움프라퍼티는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액이 크고 주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사용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표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 전 반드시 본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설명한 후 상호 날인해야 하고, 청년 안심주택의 경우 직접 계약으로 공인중개사가 없으므로 두 부를 날인하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이 표준 임대차 계약으로 총 6족 분량이고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준 계약서를 직접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라는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영역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연락처 포함 임대인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차인 주소란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고, 임차인 계약서 날인 이후 계약금을 입금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란은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박스에는 임대사업자의 3가지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곳들은 보통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곳이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첫 번째 의무는 의무 임대 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는 8년에서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을 임대로만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 임대료 증액 제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최대 5% 범위 내에서 관련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추가로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 제한 조항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계약 해지 사항은 표준계약서와 특약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영역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내용을 기재하는 란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부분은 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개념과 주의사항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소재지, 임대주택의 면적을 임대인이 기재하여 제공하는데 내가 계약하는 호실이 맞는지, 면적은 오타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임대주택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공공지원에 해당하며 의무 임대기간은 10년 또는 8년 중 해당하는 기간에 체크가 됩니다. 오른쪽에 의무 임대기간 개시일이 기재됩니다. 만일 의무 임대기간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일 경우 의무 임대기간 종료일은 개시일로부터 10년 후인 20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세요. 아래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 해당 여부는 100세대 이상일 경우 예, 미만일 경우 아니오로 표시됩니다. 100세대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 기준이 다릅니다. 100세대 미만일 경우 최대 5% 범위 내에서 주변 임대료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증액할 수 있고,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상률에 따라 증액 가능합니다. 이외 부대 복리시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란에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확인하세요.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증금에 대해 전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보증금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일부 가입, 미가입 시에는 미가입에 체크하고 사유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펠리스 이수의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4. 계약의 조건 영역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조건이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제1조 1항 박스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기간이 기재됩니다. 금액은 한글 숫자 표기 모두 정확한지, 계약기간은 2년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는 보증금 지급 일정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실 경우 잔금 일자를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 잔금일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조 3, 4, 5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예치되고 임차인이 전항의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이율은 2026년 2월 기준 연간 7.29%입니다. 임대료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한 달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늦어질 경우 연체료가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입주일에 대한 내용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상 입주 지정 기간인 2026년 4월 8일부터 2026년 5월 24일까지 입주하셔야 합니다. 제3조 1항은 임대료 부과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분 임대료가 청구됩니다. 다만 첫 달과 마지막 달은 해당 월의 입주일만큼 청구하게 됩니다. 만일 10일이 입주일이면 첫 달 임대료는 10일부터 말일, 마지막 달 임대료는 1일부터 10일까지 해당하는 임대료가 청구되니 참고하세요. 임대료는 제2조 입주일로부터 발생하고 만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입주 지정 기간 다음 날로부터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제4조 관리비와 사용료. 관리비와 사용료는 임대인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20일 청구하고 말일에 납부받고 있으나 현장별로 다르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또한 납부 지연 시 연체료가 발생하니 납부 일자를 지켜주세요. 임대인은 관리비와 사용료 부과 시 부과 명세서를 첨부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과 항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항목 외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료 증액에 대한 조항입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간단히 줄여 설명드리면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최대 5% 범위 내에서 주변 임대료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인상할 수 있고 100세대 이상 단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따라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증액이 불가합니다. 제6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 금지행위는 4가지로 임대사업자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행위, 시설을 무단으로 개축, 증축하거나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임대차 계약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거주하는 동안 선량하게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8조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는 세대 내부 전용부는 임차인이, 그 외 건물 전체 또는 공용부는 임대인이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구 및 배터리 같은 소모품의 교체, 변기 막힘 등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관리해야 하고 그 외의 복도, 커뮤니티 공간, 건물 전체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제9조 민간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의 한계.
제8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건물 전체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 부담으로 하되 주택 전용부와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 또는 관련 법에 정한 소모성 자재의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항에 따라 전용부 소모품 중 벽지 및 장판, 전등 기구 및 콘센트는 10년 주기로 임대인이 보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문의가 많은 빌트인 가전의 경우 임차인의 잘못된 이용, 실수로 인한 파손인 경우는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장 발견 시 임의로 조치하지 마시고 시설관리사무실에 연락해 고장 원인을 확인한 후 보수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사망에는 원상복구 대상 선정 및 수선비 산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대상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수선비는 실제 사용되는 수선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산출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입주 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항의 1에서 8번은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대표적으로 무주택 등 임차인 자격을 속이고 계약한 경우입니다. 2. 임대사업자의 귀책 없이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시설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개축, 증축한 경우 또는 주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 대표적인 사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 등이 있습니다. 5.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즉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주택 및 차량 보유 기준과 특별공급의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상속, 판결, 혼인 등 일시적 다주택의 경우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재 청년주택 거주 중인 임차인이 다른 청년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한 경우 8.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항은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서울시장이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으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위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 보증금에 반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 임대료, 관리비, 파손에 대한 보수비, 위약금, 배상금 등 미정산 금액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필요시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납부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안내드릴 부분은 보증금의 관리를 위탁 맡긴 임대인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 영업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임대보증금의 보증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징수 방법은 별도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에 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권 우선 조건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제14조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계약 체결 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임대보증금 가입에 대한 사항 중 보증 대상액, 보증기간, 수수료, 임대인, 임차인 분담 비율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보증 수수료는 귀책 원인자를 따져 추가 납부 또는 환불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은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순위 담보권과 국세, 지방세, 체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외 임대료 증액에 대한 내용,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6번은 대부분 청년안심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박스에 이상 임대인의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 들었다 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15조 소송. 임대차 계약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제증서를 꼭 받도록 하세요. 다만 청년안심주택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7조 특약. 본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은 특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별도 특약을 체결하고 있고 상세 내용은 특약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사업자는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 목적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제공받은 자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명란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로써 표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편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해당 영상도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생소한 단어와 내용이 많아서 어렵지만 중요한 계약인 만큼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